어머니 우리가 잘했더니 아이가 오늘 친구랑 다툼이 줄었어요. 어제는 몇 건이었는데 오늘은 한 건밖에 없어요. 와, 벌써부터 효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시는구나. 나도 집에서 더 애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양초등학교 교사 송주현입니다.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가장 난처한 일이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인데요.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는 대체로 가정에서도 문제 행동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이고, 이전 학년에서도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나 학부모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대체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3학년을 담임할 때 제 아이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하고 놀 때에는 항상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 게임 규칙을 바꿨는데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판을 뒤에 틉니다. 교실이 난리죠. 수업이고 뭐고가 거의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 아이 부모님과 잘 의논을 해서 뭔가 아이를 좀 잘 고쳐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승부욕이 강해서 친구들과 갈등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잘 의논해서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걸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쯤이었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상담하러 가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의 승부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서로 표정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때 좋은 대화가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편하실 때 학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드디어 상담 직원이 되었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군요. 아이가 승부욕이 강해서 친구들과 싸워요 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약간 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쉬는 시간에 친구랑 알까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중간에서 경기를 멈추고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 아이가 자기가 다 이겼는데 판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판을 확 뒤집어 버리면서 친구의 멱살을 잡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알기로 집에 동생이 있는 건 아는데 동생과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집에서는 자기가 계속 야단을 쳤는데 지금까지 키워오는 동안은 얘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봄으로써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자 부모님께서 네, 사실은 집에서 얼마나 형제가 싸우는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그동안 일으켰던 문제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아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은 아이가 친구들을 상대로 승부욕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놀이가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공부를 더 잘함으로써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 할 겁니다. 또는 공부가 안 된다면 다른 것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인정함으로써 승부욕을 그쪽으로 배출하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 얘기를 한 20-30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그런 걸 할 때 칭찬해 주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저에게도 카톡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칭찬해 주니까 아이는 뭔가 그전까지는 계속 야단을 맞았는데 뭔가 선생님과 엄마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뭔가 애가 약간 좀 기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표정이더라고요. 이런 상담은 대체로 진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담임을 생각할 때 담임이 뭔가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신다고 생각하면 협조도 좋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 부모님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문제 행동을 받아들이고 함께 뭔가를 해나갈 때 아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좋은 미래, 긍정적인 미래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내가 좀만 더 협조해서 선생님과 노력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을 꼭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면 아이가 조금씩은 어쨌든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밴드나 카톡이나 이렇게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했더니 아이가 오늘 친구랑 다툼이 줄었어요.
어제는 몇 건이었는데 오늘은 한 건밖에 없어요. 와, 벌써부터 효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시는구나. 나도 집에서 더 애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모든 방법이 제 방법처럼 다 통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선생님마다 각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가 편하려면 부모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그 명제는 같을 것 같습니다.